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기업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40대 초반의 워킹맘입니다. 아이는 지금 12살이고요. 딱히 학원에 열심히 보내지 않았는데도 공부를 꽤나 잘하네요. 특히 수학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아이 아빠와 제가 틈나는 대로 조금씩 공부를 봐주었더니 지금은 중학교 3학년 단계의 수학 문제를 혼자 척척 풀며 놀고 있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둘 다 이과 출신인데 그래서 그런지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 어쩐지 웃기기도 하고요. 이럴 때는 시조카가 한 번씩 생각이 납니다. 1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아직도 그때 일이 떠올라 어이가 없기도 하고요. 그 일 이후로는 신우랑 거의 만나지 않았고 연락도 거의 안 합니다. 2년 전인가 큰아버님 장례식장에서 한 번 스치듯 지나가며 묵례한 것 말고는 본 적도 없네요. 시모도 신우 얘기만 나오면 창피하다는 듯 입을 꾹 다물고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없으면서 피식 웃음이 나는 일이기도 해요. 남편에게는 누나와 형이 있어요. 아주버님은 총각 때부터 제주도에 살고 계셨고 손이 신우는 경기도 남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약간 늦둥이라 형 누나와 나이 차이가 좀 나요. 제 남편은 신우보다 6살 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결혼할 때 신우는 이미 아이가 둘이나 있었고 제일 큰 아이가 초등학생이었어요. 막내는 유치원생이었고요. 연구원 부부로 맞벌이하는 저희와 다르게 신우는 외벌이 가정이었습니다. 신우도 결혼 전엔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아이 낳고 관두셨다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외벌이를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우의 친정,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랑 많이 다투었다고 하네요. 본인 아이 안 봐줘서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요. 신우의 시댁은 저 멀리 경남에 살고 계셔서 아예 도움을 못 받는 상황이었고 그나마 가까이 사는 제 시댁, 그러니까 신우의 친정에 기대고 싶었나 본데 시어머니가 거절하셨대요. 자기 아이는 자기가 책임지는 거라고요. 그 말도 맞긴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신우도 난감하긴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도 결혼한 여자 선배들 보며 느낀 바가 있었어요. 시터 쓰자니 돈도 돈이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결국 조부모 도움을 자연스레 받게 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신우랑 시모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도 서로 얘기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결혼하고 나서도 신우가 저한테 시모 욕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정 없다니까? 손주 좀 봐주시면 어디가 덧나? 나도 일 좀 하면서 돈 벌어야 할 텐데. 우리 애들 학교 엄마들 보면 나만 일 안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며 눈물까지 글썽이던 신우였습니다. 시모가 정말 매몰차게 거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저도 좀 신우가 안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시모한테 얘기 들었는데 전혀 다른 입장이시더라고요. 글쎄, 애 둘을 우리 집에 보내버린다더라. 그리고 지들 부부는 주말마다 우리 집에 오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니? 차라리 내가 평일에 딸네 집에 갔다가 주말에 내려오겠다고 했더니 걔가 싫다고 했어. 지 불편하다고. 그리고 한 달에 30만 원 주겠다더라. 요즘 물가 올라 사정 딱한 건 알겠지만은 이건 해도 너무하지 않니? 내 딸이지만 나도 학을 뗐다 아주. 어머님은 얼굴이 벌겋게 되시면서까지 흥분하며 저에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시모 얘기를 듣고 나니 또 신우가 너무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이들 등하교만 좀 봐달라는 건 줄 알았는데 아예 애들을 데리고 가서 키워달라는 요구였더라고요. 시모가 화가 나실 만도 하기에 역시 다툼은 양쪽 말을 들어봐야겠다고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인 친정은 꼬박꼬박 내려오는 신호였어요. 돈 없다는 핑계로 창고 다 뒤져가면서 시모가 사놓은 부식 가져가고 쌀 한 푸대 말없이 트렁크에 챙기고 그러더라고요. 시모와 사이가 안 좋으면서도
명절 때도 꾸역꾸역 본인 친정에 내려와 2박씩 하고 가는 신우였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시부모님이 시조카들한테 용돈을 많이 주시니까요. 어머님도 신우한테 화가 나신 건 맞지만 어쨌든 아이들 못 봐주었다는 죄책감 때문인지 용돈은 후하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한 번에 신우는 거의 100에서 200만 원 정도를 챙겨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툴툴거리고 애들 안 봐줘서 자기 인생이 꼬였다느니 불평하며 시모한테 한탄하는 신우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우가 시모한테만 뾰루퉁하게 있었는데 제가 아이 낳으니 점점 저한테도 점점 감정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시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이 예쁜 손주들일 테니 당연히 막내 손주한테도 용돈을 주고 싶으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명절날 애들한테 절 받고 용돈 봉투를 주시는데 시모가 볼멘 소리로 지원이한테는 왜 줘? 쟤네는 부부가 돈도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얼마나 줬어? 나도 좀 보자. 라고 하며 제 아들 손에 있는 봉투를 휙 빼서 열어보는 거예요. 돌도 안 된 애가 손에 있는 걸 빼앗기니 얼마나 울겠어요. 애는 대성통곡하고 있는데 고물한 사람은 아랑곳 않고 봉투 열어보며 돈 세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뭐야? 우리 애들이랑 똑같이 주면 어떡해? 엄마 진짜 너무해. 이건 차별이야, 차별. 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그 바람에 시아버님도 극대노해서 그럴 거면 집에 가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님도 짜증이 나서 그대로 안방 들어가 안 나오시는 바람에 명절 분위기 완전 망쳤고요. 남편도 자기 누나한테 왜 그렇게 욕심부리고 멋대로 하냐고 뭐라고 했지만 신우한테 어린 남동생인 제 남편의 말이 귓등으로 들릴 리가 없었습니다. 신우는 그냥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하는 듯 했어요. 그나마 저한텐 예의 차리긴 했는데 그게 제가 올케라서가 아니라 제가 서울대 나왔다고 동경하는 마음으로 언행을 좀 조심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서울대 출신이에요. 어릴 때 학교 안 가고도 공부 잘했어요. 그냥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되면서부터는 TV도 거의 안 보고 책벌레처럼 학습지만 봤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제 진로를 정했고 그에 맞춰 부모님이 입시 푸시 해주셔서 서울대로 왔습니다. 남편도 공부 잘했지만 학벌로는 제가 조금 더 우세하고요. 서울대 출신 며느리가 온다고 하니 시댁에서도 처음에 엄청 반가워하셨어요. 그게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남들 다 겪은 시집살이에서 피해가는 것 같아 어쩐지 기분 좋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대를 나와서 시집살이를 안 당한 게 아니라 그냥 저희 시부모님들이 좋으신 분들이어서 그랬던 거예요. 다만 신우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서울대 나와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 걸 너무나 부러워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니 질투로 바뀌더라고요. 본인도 공부를 잘하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푸시를 안 해줘서 못했다면서요. 그래서 듣다 못해 제가 시댁 가족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저도 공부할 때는 부모님이 관심 없으셨어요. 그냥 제가 알아서 공부했고 궁금한 거 생기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거나 도서관 갔지 학원도 안 갔어요. 여러 명이랑 같이 공부하면 집중 안 되어서요. 라고 했더니 신우가 당황하며 아니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지. 나는 머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아마 엄마 아빠가 좀만 밀어줬으면 공부 더 잘했을 거라고. 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서 신우는 망신당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안 그래도 학벌 콤플렉스 있는 사람이라 대학 얘기에 예민했는데 서울대 나온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 너무 기분이 상했나 봐요. 그 이후로는 저한테도 엄청 쌀쌀맞게 대하더군요. 그리고 안 하던 전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시댁에 안부 전화를 몇 번이나 드리냐. 이번 구정에 시댁에 용돈 얼마나 드리냐. 적게 드리면 안 된다. 등등 안 하던 시짜짓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너무 황당했어요. 시어머니랑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전화 드리곤 하는데 저는 이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정답이 어디 있나요? 저도 시부모님과 쌓아온 관계가 있는데
신우가 그렇게 끼어들며 갑질을 해대니 저도 기분이 나빴어요. 남편도 중재를 하려 했지만 신우의 폭주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저희 아이가 유치원 들어가면서 뭔가 더 돌아버린 느낌이었어요. 제 아이는 알파벳을 일찍 떼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원어민 강사가 있었는데 그분 덕분인지 파닉스도 빨리 떼었어요. 그리고 6살 때 유치원으로 옮겼는데 거기가 영어 특화 교육이라 아이가 간단한 영문을 읽고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봐도 잘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 제 아이 모습을 명절에 신우가 본 거죠. 시족하는 초등학생인데 아직 알파벳도 헷갈려 한다더군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관심 없으면 갖다 들이대봤자 곤욕이지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반면 제 아이는 영어 컨텐츠를 좋아해서 빨리 습득하려고 스스로 익혀 영어를 잘하게 된 거고요. 그렇게 제 아이가 영어를 읽고 말하는 모습에 시부모님이 박수를 치며 환호하셨어요. 저도 기분이 좋았는데 신우는 속이 상했나 봐요. 부엌에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어떻게 공부시킨 거야? 나한테도 팁 좀 줘. 다 같은 가족인데 올케 자식만 잘나게 키울 거야? 시족하는 남이야? 팁이라뇨. 그냥 어린이집 다니고 유치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익혔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영어를 많이 틀어주기도 하고요. 근데 그건 지원이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억지로 영어 틀어주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 꼭 공부 잘하는 애들이 밤새서 공부하고는 자기 하나도 못 봤다며 우는 소리 하더라. 올케도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얄밉다. 형님, 전 거짓말 안 해요. 왜 그러세요? 제가 정색하며 말하니 신우가 자기는 농담이라면서 웃더라고요. 그 후로 신우는 저에게 자주 전화하며 본인의 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할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제가 서울대 나왔으니 누구보다 잘 알지 않겠냐면서 같은 가족끼리 좀 돕자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공부란 건 자기 의지에 달린 거지 누가 도와주고 말 것도 없거든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 신우는 제 말을 귓등으로 듣는 건지 본인 애들은 대학 잘 가야 한다며 우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는 겁니다. 올케네는 맞벌이라 돈도 많이 벌지? 교육비 걱정 없겠어. 한 달에 학원비 얼마나 나가? 우리 애들은 한 달에 벌써 100만 원 넘게 나가. 큰애는 이제 중학교 갈 텐데 나 너무 걱정이야. 저희 애들은 아직 학원 별로 안 보내는데요. 형님네는 애들이 좀 커서 그런가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 학원비로 별로 안 나가? 그럼 그 돈 좀 우리 애들한테 투자해 줄래? 하긴 올케 머리 닮았으면 지원이는 학원 같은 데 안 다녀도 공부 잘하겠지. 올케가 우리 애들 좀 밀어주라. 응?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제가 왜 시조카를 밀어주나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 주변에 저처럼 학벌 좋은 사람이 별로 없다며 서울대 나온 저만 믿는다 어쩐다 계속 부담스럽게 말하더라고요. 그걸 거의 몇 년째 들으니 저도 이골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먹히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도 시자 스트레스 받은 적 없는데 신우 때문에 돌아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워서 명절에도 가기 싫어졌어요.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는 학원비 좀 보태달라 우는 소리 계속 하길래 너무 듣기가 싫어서 남편 통에 100만 원 보내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줄 때까지 계속 조를 것 같다고 하니 남편이 미안하다 하더군요. 그렇게 학원비 명목으로 1년에 200만 원 정도 신혼에 보냈네요. 사정이 뭐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으니까요. 저희는 서울에서 자가로 살고 있는 대기업 맞벌이 부부이고 신혼에는 지방에서 공공기업 다니는 남편 둔 외벌이였어요. 월급 차이가 많이 나니 이래저래 비교가 될 수밖에요. 완전 남이면 모르겠는데 그래도 남편의 누나인데다 명절에 자주 만나니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친정에 하소연하니 집집마다 그런 가족 구성원이 다 있다면서 저더러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끝을 몰랐습니다.
저희가 돈을 주면 여유가 많아서 그런 줄 알고 더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들 공부시킨다는 핑계로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더 저희한테 집착하더라고요. 제가 아이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는지 바로 옆에서 봐야겠다며 말도 없이 서울에 올라온 적도 있었어요. 큰 시조카 데리고요. 그때 시조카는 중학교 갓 입학했을 때였는데 그렇게 다짜고짜 기차 타고 올라와 저희 집에 오더라고요. 저희가 주말에 일정이 있으니 내려가셔야 한다고 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저한테 서울대 투어를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야 본인 아들이 자극받고 공부한다면서요. 의사가 목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약속 잡고 다시 오라고 겨우 설득해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더니 또 오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서울대 투어를 시켜줬어요. 신우가 한박웃음을 지으며 우리 아들 외숙모 덕분에 서울대도 와보네. 외숙모 말 잘 들으면 너도 서울대 갈 수 있어. 알겠지? 라고 하는데 시조카는 정작 관심도 없어 보였어요. 빨리 집에 가서 게임하고 싶다는 말만 연불외듯 반복했죠. 그런데 신우가 그날 집에 내려가며 저한테 그러더군요. 서울이 확실히 좋긴 좋아. 공부할 환경도 좋고. 우리 애도 이제 공부해야 하는 시기인데 내가 고민이 많아. 그렇다고 둘째 데리고 무작정 서울 이사 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사요? 굳이 그렇게까지 공부를 시킬 이유가 없어 보여요.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죠. 쟤는 게임에 빠져서 큰일이야. 공부 좀 시켜야 하는데. 올케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나 우리 애 진짜 의사 만들고 싶어. 네? 제가 어떻게 도와줘요? 학원비 명목으로 돈 보내드린 걸로는 모자라세요? 이러실 때마다 저도 너무 난감해요. 그러자 신우가 제 손을 잡으며 가족끼린데 너무 선을 긋는다. 그러지 말고 올케 친조카라고 생각해봐. 조카 잘 풀리면 좋지. 응? 우리 애 좀 올케네 보내면 안 될까? 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소름이 오소소 돋았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자 신우는 생각해보라며 저를 한번 꼭 껴안고는 기차를 타더라고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신우가 자기 아들은 저희 집에 보내고 싶대요. 지금 학교에서는 애들이랑 게임 얘기만 한다며 전학 보내고 싶다고 하더군요. 올케가 서울대 나왔으니까 잘 좀 말해주면 애가 듣지 않겠어? 올케네 방 하나만 줘. 거기서 우리 애 딱 대학 입학할 때까지만 하숙시킬게. 올케가 공부 좀 시켜주고, 응? 그 말에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난감하게 자꾸 왜 이러세요? 전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요. 아니, 무슨 외삼촌 집에 중딩 아들을 보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왜 말이 안 돼? 올케가 내 마음 좀 알아줘. 우리 가족이잖아. 응? 그렇게 애걸복걸하는 신우에게 저는 급기야 화를 냈죠. 그러자 신우가 너무하다며 덩달아 저에게 소리 지르더군요. 그 일로 저는 남편이랑 부부싸움도 심하게 했어요. 물론 남편도 저랑 같은 입장이긴 하지만 이게 결국 감정 싸움으로 번지더라고요.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는 몇 달을 졸라대더군요. 정말 징글징글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큰 시조카가 15살 되던 해, 그러니까 중2 막 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화창한 주말이라 애들이랑 놀러 가려고 준비 중이었고요. 그때 신우가 저한테 전화를 하길래 안 받았어요. 그런데 2시쯤 집에 벨이 울리더군요. 보니까 경비 아저씨였어요. 왜 그러시냐 했더니 어떤 학생이 우리 집을 찾는데 확인 좀 해달라 하더군요. 그래서 바꿔 받았더니 세상에나 15살짜리 시조카였습니다. 혼자 올라왔대요. 그런데 입구가 헷갈려 헤매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일단 급히 드렸죠. 시조카가 배낭 가득 짐을 챙겨가지고 입이 대빨 나온 상태로 들어오더군요. 엄마가 오늘부터 여기 있으래요. 전학 수속한다고 하는데 저 서울에서 학교 다녀요? 저는 그 말에
기절할 듯 놀랐죠. 남편이 놀라 신우에게 전화했더니 신우가 그러더래요. 저한테 아무리 말로 해도 안 통하길래 그냥 애부터 보냈답니다. 그만큼 자기는 절실하다면서요. 어이가 없는 와중 시조카는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이유도 모르는 것 같아 보였어요. 가방 열어보니 책은 들어있는데 보니까 펼쳐서 보긴 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새 책이었고 필통도 없더군요. 머리 헤어 젤이랑 게임 노트북, 외장 하드 이런 것만 잔뜩 있었고요. 황당해서 신우한테 전화 거니 신우가 제 목소리 듣자마자 올케, 잘 부탁해. 내가 다음 주 중에 애 전학 수속시킬 테니까 우리 애 전입신고 좀 부탁해. 라고 하고 끊더군요. 어이가 없었죠. 시조카도 황당하더라고요. 난리 나 있는 상황에 자기 게임해야 하니 책상 좀 달래요. 제가 가만히 있다 물었죠. 너네 엄마는 너 의사 만들 거라 하는데 너 학교에서 공부 좀 하니? 네, 반에서 중간은 해요. 공부 아예 안 하는데 이 정도면 저 잘하는 거래요. 그리고 엄마가 머리가 좋아서 저는 조금만 해도 잘할 거라고 하던데요. 외숙모가 저 의대 보내줄 거라고 해서 왔어요. 그 말에 저는 현기증까지 나더군요. 저는 남편한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도 절대 말리지 말라고요. 그리고 저는 경찰서에 신고했어요. 아동학대죄로 신우를 고소한다고 했네요. 바로 경찰이 찾아와 조사했고 저는 사실대로 말했어요. 저와 상의 없이 막무가내 미성년자를 제 집에 보냈다고요. 미성년자 양육에 의무를 저버린 보호자를 처벌 원한다고 하니까 경찰분들이 난감한 듯 서 있다가 몇 가지 조사하고 서에 접수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시족하더러 짐 풀지 말고 그대로 경찰서 따라가라고 했어요. 그렇게 서에서 제 신우한테 연락이 갔나 봐요. 신우가 지방에서 부랴부랴 차 끌고 경찰서로 가서 시조카 데리고 왔더군요. 가서 진술서 쓰고 상황 설명하고서는 간단히 경고 조치만 받고 귀가 조치했나 봐요. 그리고는 화가 나 그 새벽에 저희 집에 온 거죠. 그리고 저한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어떻게 가족끼리 이렇게 박하게 굴 수가 있냐며 울더라고요. 그 말에 저도 소리쳤죠. 형님이야말로 날 가족이라 생각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애 공부시켜달라고? 애 앞세워 나한테 갑질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 엄마인 형님이 더 잘하시겠죠. 얘가 무슨 서울대를 간다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려요. 내 모교에 이런 애 없어요. 애 망치기 전에 형님부터 정신 차리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소리치자 신우가 얼굴이 일그러지더군요. 그리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보내면 내가 어떻게 해줄 줄 알고요? 안 한다는 애 붙잡고 공부시켜요? 그럼 돼요? 말 안 들으면 빠따 쳐도 되죠? 공부 못하면 굶겨서라도 시키면 되는 거죠? 동의하면 애 여기다 두고 가세요. 내가 어디 한번 해볼 테니.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소매를 걷자 신우가 허옇게 질리더군요. 그러더니 저더러 가족끼리 너무한 것 아니냐는 말만 앵무새처럼 하길래 제가 가족끼리 더한 것도 할 수 있으니 기대하라고 발악했네요. 늘 순한 모범생 같았던 제가 결혼 10년 만에 이렇게 난리를 치는 신우가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친 듯 신우한테 지랄했죠. 그랬더니 결국 눈물 콧물 다 흘리며 애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 이후로 신우한테 연락 온 적 없습니다. 시모한테도 제가 다 얘기했어요. 신우가 선수 쳐서 얘기 이상하게 할까 봐요. 시모도 제 얘기 듣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다며 미안해 하더라고요. 자기 딸이 안하무인하다는 걸 시모도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날 이후 시부모님이 명절 때마다 조율해 신우랑 저랑 절대 못 마주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신우한테 엄청 뭐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앞으로 용돈도 안 주겠다, 연 끊자 했더니 신우가 먼저 숙이고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남편도 무조건 깨갱입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신우 때문에 골치 아픈 일 겪게 되면 바로 이혼할 거라고 했거든요. 그날 이후로는 평화롭네요. 시조카는 대학교도 안 갔다고 하더군요. 지금은 군대 갔다고 하던데
뭐 하고 살지 모르겠어요. 정말 어이없죠? 저도 남들한테 제 얘기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 친구한테도 신우 얘기 잘 안 했는데 남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궁금해져서 한번 글을 올려봅니다. 경찰에 신고까지 한 제가 정말 너무했던 건지 싶기도 하고요.